자식 싸움 막는 똑똑한 상속과 유언 법칙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효자도 불효자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기여분과 유류분을 고려하라.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0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김기철 씨. 거동이 불편해진 김기철 씨를 10년 동안 간병한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누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러던 어느 날 생사의 기로에 놓인 김기철 씨는 유언을 남기기 위해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두 불러 모았는데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빚있어란 유언장이다. 내 천지사는 큰아들과 날 위해 허생한 우리 딸 재산을 둘은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막내는 사반다고 몽땅 말아먹었으니 내 목은 한 푼도 없다. 아버지! 기가 안 되죠? 아버지! 제 목숨! 막내 아들을 제외한 자식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지란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김기철 씨. 그 후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난 아버지 유언에 동의 못해. 영색이 내가 장남인데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리고 앞으로 재산은 내가 지낼 텐데. 동의 못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10년 동안 아버지 간병이란 게 누군데 제일 고생한 내가 가져야지. 다들 너무하시네. 사업 자금은 장남 미쳐니까 빼야지. 3분의 1은 내 거야. 다 똑같이 나눠. 아니 너는 빠져 있어. 급기야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혈안이 돼 싸우는 삼남매. 정말 1억이야? 어? 나이 유언 절대 못 받아들여. 어? 아이고 노란말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삼남매의 유산 다툼.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잘 물려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고. 찢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야. 아니, 근데 저런 경우 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거든요. 뭐 아버님은 그런 유언을 남겨주실 수는 있지만 또 삼남매 입장에서는 큰아드님도 또 병간호한 따님도 또 막내 아드님도 좀 서운할 것 같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안타깝네. 이게 사실 볼 때는 굉장히 가족 아주 뭐 유쾌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정말 가족의 비극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긴 유언과 관련해서 제 세 형제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이를테면 장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본인은 장남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뭐 동생이 물론 10년 동안 부모님 모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제사 50년은 본인이 모셔야 되고 거기다 그때마다 동생들 그 가족들 와서 그 상차림이나 이런 대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할 거니 첫째는 일단 이렇게 불만족이 될 것이고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병수발이 수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어려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장남에게 글쎄 또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니까 섭섭하니 당연히 둘째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셋째가 물론 사업을 말아먹긴 했어요. 그러나 일단 물가 상승률이 좀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본인은 지금 사업이 망해서 집이 어려우니까 형님이나 누나는 지금보다 나보다 살림이 낫지 않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라고 판단할 테니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아무튼 네.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해결하려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기여분과 유류분을 고려하라 해법을 주셨거든요. 이게 뭘까요, 변호사님? 예, 사례에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들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자필 유언이라는 그 서류가 있었는데 그 네네. 유언이 무효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속 법리로 다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저게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면 막내의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류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둘째 따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도움을 줬다. 아. 그러니까 아버님의 병생에 계신 동안 내가 부양을 해서 특별히 도움을 주거나 그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경우에 기여도제를 하고 있는데 막내의 경우에는 유류분권은 뭐 나중에 법정 상속분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상속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기여분이라고 하는 경우는 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단순히 부양을 한 경우 예를 들면 아버님이 혼자 사셨는데 그냥 멀리 떨어져서 왔다 갔다 이제
간호만 하신 경우에는 인정되지는 않고 특별하게 정말 10년 동안 내가 모시면서 병원에도 다니고 생활비도 많이 쓰고 병원비도 많이 썼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도움을 주고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기여분 제도를 먼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법에서는 기여분을 얼마로 책정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간에 자식들 간에 같이 협의를 하거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여분은 쉽게 설명하면 특별히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좀 인정해주는 부분인데 저는 이 사례를 보니까 이제 10년간 좀 모셔온 따님에게 마음이 더 가거든요.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 따님이 이제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만약에 총 8억 원이면 따님이 이제 뭐 기여분하고 해가지고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 금액을 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여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 15%에서 20%를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 보면은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10년간 딸이 부양을 했습니다. 만약에 딸이 없었다라고 하면 간병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딸 때문에 간병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 기여분을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판례들을 보면 기여분을 확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서 배우자한테 50%, 100%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돈이 8억이 남겼는데 네. 만약에 그 큰딸에게 기여분을 법원에서 25%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8억에서 25%를 떼면 6억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2억을 뗀 6억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거기에서 먼저 떼주는 거구나. 아버지께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6억의 반반, 3억씩 나눈 다음에 2억을 더하니까 딸은 5억을 가져가게 되고 아들은 3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여분은 미리 떼서 나누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심연아 사님은 기여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유류분 그 막내 아드님 있잖아요. 막내 아드님도 유류분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막내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살아생전에 아버님 살아생전에 아까 또 사업을 뭐 말아먹었지만 사업 자금을 3억 원을 가져갔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 가져간 건데. 일단 유류분을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되죠. 좀 전에 내가 설명할 때 기업은 2억을 뺀 6억이 상속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막내 아들이 미리 가져간 3억이 있다라면 일단 그것도 넣고 계산을 합니다. 총 그래서 재산에. 9억 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상속분대로 3명이 나눠보면 각자 3억씩 가져가게 되죠. 예. 네. 여기에 절반이 유류분이니까 막내 아들의 유류분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미 본인이 3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많이도 더 가져갔네요. 가져갈 게 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을 미리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막내에겐 유류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 막내처럼 미리 사업 자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아버지한테 미운 털이 배겨가지고 너는 절대 못 주겠다. 이러시면은 그 이후에 형제들한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이러면? 네, 그런 경우도 종종 많이들 있는 네, 경우 있는데요. 관계가 안 좋을 수 아까 있으니까. 말씀하신 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언이 그대로 효력이 있으면 막내가 가장 불리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대로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유언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는 막내 아들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제 산정을 해주셨는데 각자의 딸들의 지분의 반의 경우에는 1억 5천 부분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식의 경우에는 막내의 경우에는 아까는 사업 자금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전혀 안 받았다라고 하면 각자의 지분에서 8억에서 기여분 딸의 2억을 빼면 6억이 남잖아요. 그 6억에서 각자 3분의 1씩 하면 법정 상속분이 2억씩 돌아갑니다. 거기에 유류분이 반이니까 1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억을. 그래서 이 1억은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그러면 큰 형님과 그다음에 둘째 누나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청구하시면서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유언장의 형식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 아버님의 유언장을 살펴봤더니 뭐 하나가 빠져 있다.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 유언장 내용과 상관없이 3남매가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유언장의 경우에 그 자필로 쓴 유언장이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요건이 빠져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8억
6억에서 기업은 2억 빼고 그 따님이 2억이라고 책정이 되면 2억 빼고 6억에 대해서 일반 법정 상속분대로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중요한 건데 보통의 경우에 유언장을 언제 남기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도 좀 살펴볼게요. 지난 몇 년간 유언장과 관련된 이제 통계를 보면 적어도 이제 자필로 사망 1년 전에 쓰는 방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자필 증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직접 손으로 써서 하는 그 증서가 51.4%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흔히 공증이라 그러죠. 유언자가 공증인하고 증인 2명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유언을 쓰는 경우, 이 경우가 43.2% 정도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녹음이라든지 비밀 증서가 각각 2.7%요 정도 됐는데, 그러면 시기는 어느 때 많이 썼는가 또 궁금하시죠? 네. 시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망 전 1년 내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순서가 사망 전 1년에서 한 5년, 그리고 마지막이 한 6에서 10년 정도인데 그 10년 이전에 썼다 하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